인구보건복지협회 장성근 경기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청년층의 결혼 출산에 대한 의향이 여전히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보실 때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제가 통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결혼을 생각하지 않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의 우리 2030 세대의 인구 분포가 남자들의 경우에는 41% 정도 되고요. 네. 여성은 55%나 됩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꿈을 또 자녀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부담스러운 거죠. 결혼해서 주택 그렇죠. 문제 또는 뭐 여러 가지 생활비 문제가 걱정이 되니까 이와 같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참 주변의 일에 대해서 딱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들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망설이는 이유가 보통 경제적 불안정과 주거 문제를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의 대응책은 좀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 인구 문제는 단지 어느 단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인구 소멸이다. 뭐 국가 위기의 문제죠.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뿐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단체와 또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함께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연대 활동을 하기도 네. 하고요. 또 나름대로 이와 같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활동이 중요하겠고요. 또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아버지만 모여가지고 이런 연합회를 만들어서 또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게 만든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의 인식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네. 이와 결혼이나 자녀의 출산이 너무 부담을 느끼니까요.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제1순위의 사명이다. 정말로 나뿐이 아니라 나의 주변을 둘러싼 부모들 또는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축복을 받는 일이다라는 네. 그런 인식 전환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조사에서 가정 양립의 이 어려움이 출산 지원의 좀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경기 지역 직장 문화나 또 육아 환경에서 개선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이제 모든 점이 이제 개선할 분야죠. 네. 각자 이제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휴가나 또 양육에 필요한 그런 시간을 좀 할애받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성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경력 단절이나 그렇죠. 예, 또는 뭐 시댁에 관련된 뭐 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이런 권위주의에 더 좀 주눅드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이 당당하게 그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남자가 이와 같은 가사를 좀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기본적인 가정 생활에서부터 이제 보장되어야 할 텐데 참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좀 개선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은 출산율이 특히 좀 낮은 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고 있죠. 이제 남자,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적어도 이제 본인 몫에 해당되는 2명은 출산해야 될 텐데요. 이 네.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인 2024년도 기준으로 0.75명입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저 수준이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안 그랬죠. 저만 하더라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다 자녀 세대로 자랐는데 네. 이제 저희들 세대가 자녀를 낳은 이제 에코 부모 이 세대들이 지금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장애물을 갖고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심각한 인구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네. 이 인구 문제는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우리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어떤 제도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저희들 이제 그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어떤 인식 전환이.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다양한 사업들 연대적인 활동이라든지 네. 또 그런 인식 개선 결국 개인이 주체가 돼서 내가 이런 가정에도 성공을 거두고 자녀
이제 출산 문제에서도 성공을 거두겠다 하는 그런 의지,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의 출산 양육 정책이 청년들의 처한 이 현실을 반영하면 좋을 텐데 수도권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책 방향이 있다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결국은 만약에 제가 우리 이제 젊은 청년의 입장에 하더라도 네. 당장 이제 자녀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집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 주거 문제. 예, 또 남들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경제적인 사교육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또 할아버지가 또 이래 카드 쓰라고 좀 얼마나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사회에서 그렇죠. 그와 같은 어떤 비용을 조금 부담하게 되고 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어느 지자체에서 어떤 파격적인 애 낳을 때 돈 얼마 준다. 오, 네, 사실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요즘. 그분의 임기 때에 국한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될 텐데 결국은 그 마을에서 그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 마을 공동체에서 결국은 공동 양육을 해서 책임을 분담한다라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은퇴하신 전문직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원봉사한다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조금 개발하고 정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개발해서 이것을 지역 사회마다 구체적으로 잘 실천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온 마을이 다 합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인구 문제가 우리가 인식 개선과 또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